네, 한바탕 폭풍이 지나셨습니다. 네, 이번에 코너는 동료 시민의 빡침입니다. 예, 빡치신 분을 만나볼 건데요. 네, 전교도 대전지부 조현희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저랑은 한 8년 정도 만에 네, 그렇습니다. 뵙죠. 8, 9년 거의. 예, 더 멋져지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점잖으세요? 네. 지금 방금 분위기 보고서 네. 이거 어떤 스트레스 취해야 좀 걱정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현희 실장님하고는 요즘에 이제 늘봄학교 얘기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늘봄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뭐 늘봄도 있고요, 또 돌봄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여서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저희 아시다시피 돌봄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돌봄은 맞벌이 가구 중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돌봄에서는 주로 이제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많고요. 그리고 급식과 간식을 지원하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무상이 아니라 수익자, 다시 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비를 일부 자부담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돌봄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까지 교사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2022년부터는 돌봄 전담사분들, 특히 이제 교육청 소속의 교육복무직 분들이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공간과 그리고 돌봄 인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갑자기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늘봄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교육부가 이런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용을 보니 원래 있던 초등 돌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돌봄 시간을 당기고 저녁 돌봄 시간을 늦춰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선은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 교육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맞벌이 부모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의 그렇죠. 공간 안에서 좀 돌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보육의 기능까지 좀 더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운영해 오다가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뭐 인력이라던가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 등 그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자회견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늘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아까 돌봄 전담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교실 안에서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실, 겸용교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초등 교실에 이제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돌봄 교실을 따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 교육복무직인 전담사 분들이 아이들을 이제 받아서 대략 1시, 2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돌보는 형태입니다. 책임 소재는 누가 져요?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은 맞벌이 가정 부모들한테는 아이들 아침 7시부터 또 밤 9시 이렇게까지 돌봐준다고 하면은 부담이 덜해지니까 네네. 좋을 것 같다. 국가가 아이들의 그런 보육을 책임져주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요.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돌봄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죠. 그럼 이런 학생들을 학교라고 하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돌볼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초등 돌봄 전담사 분들이 오후에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였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침 7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8시 너무 늦은 시간이죠. 이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인간적인가, 이것이 아동 친화적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사실 올해부터 이 업무는 교사들과 분리가 되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년을 보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5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했습니다. 저희 대전에서 20개 학교가 이 운영에 참여를 했는데요. 늘봄학교의 가장 핵심이었던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에서 실제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를 어떤 이유로든 아침 7시에 보내고 저녁 8시에 아이를 데리고 온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에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진짜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실제로 수요가 없어져서 저희 전교도 대전지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었어요. 그래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이 거의 대전에서는 폐기된 수준이고요. 지금은 미래형 방과 후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좀 바꾼 형태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배제되고 저희가 교사들이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늘봄학교를 찬성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깜깜한 학교에 남아서 그리고 거의 1명 아니면 2명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혼자 남아서 그 돌봄 선생님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보내고 지부에 잠깐 갔다가 아침 일찍 오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들이 과연 아동의 발달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일종의 감옥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한 공간에 머문 것도 사실 집도 아닌데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그 학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학교 늘봄 아니냐 그런 뭐 일종의 그런 색안경 내지는 낙인감? 네. 그런 것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 아픈 부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PD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자녀를 두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학교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 속에서 그리고 다른 곳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오직 돌봄 교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혼자 남아있다라는 이 낙인감이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가끔 이제 추가 근무 하느라고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퇴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생기 없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곳을 어떻게 느낄까? 굉장히 감옥같이 느낄 것이다. 자유로운 곳 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곳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한 것도 굉장히 끔찍했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되게 끔찍하게 느껴질지 아이들이 힘들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여기에 맡겨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하지만 그게 강제로 잡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 원하실 경우에 그런 거죠. 여기에서 그쵸 물론 강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원하는 그 대상이 부모님이실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아니라는 아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묻지 그 부분을 않아서. 정확하게 해주시죠. 오해가 없으실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경우에 저희가 워낙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봄보다는 미래형 방과학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지원하는 프로그램,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AI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은, 물론 그 다 찬성을 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방과후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수영을 배운다거나 또는 뭐 요리, 목공 등 진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수영장을 만들어야겠죠. 그치. 그리고 요리실, 목공실, 음악실, 미술실, 전시실 만들어야겠죠. 사실 이것을 학교 안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면 몇 학교를 묶어서 번역별로 그리고 또는 거점별로 이런 그 시설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굉장히 단기 처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교실을 대충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질적으로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 늘봄에 대한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진 입장에 대해서 반대로 뭐 학교나 교사분들이 지나치게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답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안 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한 기반 시설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지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변호사님. 네. 변호사야. 오해의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하기 싫어서 뭐 귀찮아서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수업에 집중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강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규 수업에 참여하면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연관성 속에서 저희는 정말 교육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강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그 야간 자율학습, 저 고등학교 때 그것도 강제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제가 강제죠. 그냥 공부하기 싫었다는 얘기. 그건 강제지.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다른데 그것도 결국은 강제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학교 밖 프로그램 잘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이동도 조금 더 안전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보육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학교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이런 그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보육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아니다,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늘봄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가 일단은 그럼 교육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임 소재를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 있고, 교육청에 있고, 학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책임은 충분히 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있어야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도 나오고 관련된 법들도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에 대전시하고 대전시 교육청이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이거 하기 위한 뭐 모델을 발표했었잖아요. 뭐 여기서 늘봄 뭐 강조하고 이랬는데, 대전시는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지원이나 아니면 참여나 이런 게 좀 있어요? 현재 이제 대전시와 또는 보건복지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돌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 보건복지부 소속의 다함께 돌봄 또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특히 다함께 돌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이미 28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1000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비슷한 형태의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돌봄 센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마을 학교 같은 어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동 친화적이고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방향은 뭐 찬성하지만 현재 여건은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그런 취지로 네. 들립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얼핏 들었을 때는 국가가 책임져준다. 네. 그래서 이 총선 전에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이 전략인 것 같은데 방향은 맞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얼추 다 말씀하셨죠? 네. 네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늘봄도 중요하고 돌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규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규 수업을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급을 감축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 교실에 20명 정도의 학생을 두는 그런 교실 상한제를 두었을 때 거의 대전에서만 해도 980여 개 학급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1000명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축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수업 시수가 더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돌아갈 수 있는 눈길이 적어지고 있고 지도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늘봄 방과활동 다 중요한데요. 정규 교사를 조금 더 확충을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 70명 뭐 이랬었는데 제대로 뭐 되겠냐고 학급의 학생 수를 좀 적어야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면서 교육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잡무 좀 많이 안 주면 좋겠고 행정 업무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네. 선생님인지 뭔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조현희 전교도 대전지부 정책실장과 함께 늘봄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